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산소요법의 종류와 적용 방법,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산소요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이어서 저유량 산소요법과 고유량 산소요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산소요법의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소요법의 적응증은 다양합니다. 먼저 저산소혈증이 있을 때 적용하는데요. 동맥혈 산소 분압이 60 미만이거나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일 때 적용합니다. 또한 호흡 운동 부하 감소를 위해 호흡 곤란이나 비노흡이 있을 때 적용하며 심근 운동 부하 감소를 위해 심근경색이나 우혈성 심부전 환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기흉, 일산화탄소 중독, 군발 두통, 겸상적 혈구병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산소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소요법 적용 시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마다 산소 민감도가 다르므로 무조건적인 고용량의 산소요법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목표 산소 포화도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 SpO2 94에서 98%를 목표로 하지만 COPD 환자 등에서는 SpO2 88에서 92%를 목표로 합니다. 산소요법 적용 시 최소 5분간은 산소 포화도를 관찰해야 하며 필요시 ABGA를 시행하여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FiO2와 플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FiO2는 환자가 숨을 들이쉴 때 그 공기 중 산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백분율입니다. 저유량 시스템에서는 저장囊 크기, 산소 유량, 호흡 양상에 따라 환자가 실제로 마시는 FiO2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유량 시스템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호흡 양상과 관계없이 일정한 FiO2를 제공합니다. 플로는 유속, 즉 산소의 세기 또는 얼마나 빠르게 산소가 제공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유속일수록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CO2 워시아웃이 일어납니다. 이제 저유량 산소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유량 산소요법은 변동 산소요법으로 정해진 산소량을 주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유량 요구량이 공급되는 산소의 유량보다 많기 때문에 실내 공기와 혼합된 산소, 즉 희석된 산소가 흡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기량, 환기 패턴, 1회 호흡량, 호흡수, 그리고 저장량의 유무에 따라 흡입되는 산소 농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유량 산소요법의 주요 종류로는 비강 캐뉼라, 산소 마스크, 비제호흡 마스크, 그리고 산소 연결관인 TPS 등이 있습니다. 저유량 산소요법의 첫 번째 종류는 비강 캐뉼라입니다. 이는 산소 유량 분당 6m 이하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장점으로는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며 식사나 대화 중에도 산소 공급이 가능해 환자의 활동에 제약이 적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확한 FiO2 주입이 어렵고 코가 건조해지거나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산소 유량 1L/min당 FiO2가 약 4%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이므로 예를 들어 1L/min을 공급하면 24%, 6L/min을 공급하면 44% 정도로 FiO2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유량 산소요법의 특성상 정확한 FiO2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저유량 산소요법의 두 번째 종류인 심플 마스크입니다. 보통 산소 유량 6L에서 8L/min으로 사용됩니다. 장점으로는 비강 캐뉼라보다 비교적 높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으며 가습이 함께 되어 코와 입의 점막 건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식사 시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소 유량이 6L/min 미만으로 적용될 경우 이산화탄소 정체 가능성이 있으며 마스크의 스트랩 조임으로 인해 피부 자극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제호흡 마스크 또는 저장백 마스크입니다. 이는 산소 유량 10L/min 이상으로 적용하며 저장백이 허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마스크의 특징은 일방통행 밸브가 있어 산소가 저장백에서 마스크로만 흐르고 환자가 숨을 내쉴 때는 공기가 대기로 흘러나가
제호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높은 흡입 산소 농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효과적인 산소 공급을 위해 산소 마스크 적용 전 반드시 저장백을 충분히 팽창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산소 연결관 또는 TPS입니다. 이 기구는 기관 내관이나 기관절 개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산소만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호흡 관리를 위해 가온 및 가습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유량 산소요법, 즉 하이플로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유량 산소요법은 균등 산소요법으로 정해진 산소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유량 요구량보다 공급되는 산소의 유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흡입 산소의 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환자의 환기 패턴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고유량 산소요법의 종류로는 벤츄리 마스크, 일반적인 O2 테라피,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 그리고 엠부 등이 있습니다. 고유량 산소요법의 첫 번째 종류는 일반적인 산소요법입니다. 이는 주변 공기를 포획하여 일정한 흡입 산소 농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고유량 산소 보조기구로 사용됩니다. 주로 중환자실, 호흡기 병동, 신경외과나 신경과 환자, 그리고 수술 후 환자 등 가온 및 가습이 필요한 폐 관리에 적용됩니다. 특히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환자가 기계에서 이탈할 때 폐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백밸브 마스크, 즉 엠부입니다. 엠부는 10에서 15리터 퍼 미닛이라는 고유량의 산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없을 경우 FiO2는 대기 중과 같은 21%이지만 산소를 적용하면 40에서 60%의 FiO2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저장백까지 적용하면 90에서 100%의 매우 높은 FiO2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는 엠부 입구를 막고 산소 누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과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유량 산소요법의 일종인 에어보 또는 옵티플로우입니다. 이 방법은 고유량으로 가온 및 가습된 산소를 비강 캐뉼라 또는 기관절 개관을 통해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큰 직경의 튜브를 통해 40에서 60이라는 높은 유량으로 정확한 농도의 산소를 전달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편하게 호흡 부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환자는 자발호흡이 있는 환자, 인공호흡기 적용 전후 단계의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기관지염, 천식 환자, 그리고 호흡근 기능 부전 및 제한성 폐질환 환자 등이 있습니다. 에어보 또는 옵티플로우 적용 환자 간호 시에는 활력 징후, 산소 포화도, 호흡 양상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도록 교육하고 적용 부위의 피부 간호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양쪽 귀, 양볼, 후두부, 콧구멍 주위에는 주기적으로 바셀린을 바르거나 듀오덤, 메디폼과 같은 피부 보호 장치를 적용해 압박이나 건조로 인한 손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불편감을 관찰하고 적절한 유량과 가습 온도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온도는 31도, 34도, 37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도 중요하므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 부위의 분리나 캐뉼라 꼬임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는 물을 털어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유량 조절은 일반적으로 10에서 25 범위에서는 1리터씩, 25에서 60 범위에서는 5리터씩 조절하며 주니어 모드에서는 1리터씩 조절합니다. FiO2는 21%에서 95%까지 설정 가능하며 기기에 따라서는 99% 또는 100%까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산소요법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화재 위험입니다. 산소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산소 탱크나 벽 근처에서 화재를 일으킬 만한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금연 표시를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모든 전기장치는 반드시 접지해야 합니다. 또한 알코올이나 기름과 같은 가연성 용액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습륜병 관리입니다. 가습을 위해 사용하는 습륜병에는 멸균 증류수를 사용하고 2시간마다 물의 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마다 새로운 멸균 증류수로 교환하여 감염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소요법의 합병증입니다. 첫째,
산소 독성은 제공된 산소의 농도, 지속시간, 그리고 산소요법 적용 전의 폐 질환 정도와 관계가 깊습니다. 고농도의 산소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폐활량 감소, 폐수능도 감소, 악설음 등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무기폐, 폐부종, 폐출혈과 같은 폐의 구조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기폐는 폐포의 허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염 위험입니다. 산소 공급 기구에 세균이 번식하여 폐렴 등의 염증성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호흡 중추 억압입니다. 고농도의 산소가 호흡 중추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소 공급은 저농도부터 시작하고 고농도의 산소는 24시간 이내로 투여하여 호흡 중추 억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